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이번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보험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직접 보험 설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샵 3772번으로 보험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보험 설계 저희가 해드립니다. 뭐 보험증권 사진만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소리와 함께 보험스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활기찬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1교시는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 김효성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카골드 사업단 김효성입니다. 보험 용어 참 어렵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알아보는 보험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당뇨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질병에 대해서 알아본다 살짝 힌트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의 보험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뇨병에 대한 모든 것, 보험 준비는 어떻게? 네, 질병으로 알아보는 보험. 이번 시간에는요, 당뇨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요, 주변에서 흔히 당뇨에 대한 얘기는 좀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만성질환으로 분류도 되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인데 당뇨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도 한켠에 듭니다. 네. 많이 위험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당뇨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많이들 간과하고 계신데요. MC님 혹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당뇨로 인한 사망이 사실 좀 하위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몇 위 정도 되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사망 원인 중 흔히 알고 있는 암, 뇌혈관 질환들이 많이 들어서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2019년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전체 사망 원인 중 당뇨병이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한 번 걸리게 되면 많은 합병증이 생기는 만악의 질병인데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와, 6위라니 생각보다 꽤 높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치료비는 어느 정도 좀 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드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해마다 20만 명씩 새로운 당뇨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10년 뒤인 2030년에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무려 5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1인당 평균 진료비로 일반인에 비해 4.6배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20%가 당뇨 합병증을 포함한 당뇨 환자 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니 정말 많은 환자들이 당뇨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치가 불가능하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바로 당뇨 질환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또 당뇨병,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당뇨병이 일단 어떤 질병인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뇨의 정의를 보면 혈액 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그 작용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중에 다량의 포도당이 존재하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뇨병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좀 알겠거든요, 선생님. 그런데요, 당뇨합병증 얼마나 이렇게 무섭길래 의사 선생님들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당뇨병의 무서운 이유는 신체 고통을 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합병증 진단받거나 혹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부르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평균 수명은 8년이나 감소하고 총 사망률 또한 일반인에 비해 두세 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당뇨가 소리 없는 살인마다 무섭습니다, 일단. 근데 당뇨병이 다른 질병과 유발되는 원인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사망 원인 1위라는 암 발병과도 연관성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인가요? 네. 당뇨병은 몇몇의 암 발생에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암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에서 각종 암 발생의 위험도 또한 2배 정도 증가하고 특히 간, 췌장, 신장, 자궁내막, 대장, 방광, 유방암, 비호츠킨 림프종 등 잘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암 환자율은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많게는 1.5배가량 높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생활 공간을 사용을 하고 생활 습관까지 같은 가족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을 경우 암 발생률 또한 높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 생활 환경, 습관도 이렇게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에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족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당뇨도 가족력이 많은데 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가족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가족력과 관련이 높은 대표 질환은 암입니다. 당뇨병 또한 가족력을 잘 살펴봐야 하는 질병인데요. 부모 중 한 명이 당뇨병일 경우 자녀 발생률은 15에서 20% 정도, 부모 모두 당뇨병일 경우 30에서 40%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당뇨 환자가 있다면 20대부터 혈당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식습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모 한 명당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 발병률이 15에서 20%, 20대부터 여러분들 혈당 검사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당뇨 초기 증상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우선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며 소변 양도 늘고 자주 보게 되며 땀도 많이 흘립니다. 또한 배가 자주 아프고 많이 먹게 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당뇨병의 한 증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은 비만이라고 당뇨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데 비만도 당뇨병의 하나의 증상인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만과 당뇨는 다른 질환이기는 하지만 당뇨병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정상인의 비만율이 약 30%인 것에 반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절반인 50% 정도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위주의 식단을 자주 드시거나 운동 부족, 과음, 폭음 등 자주 하고 당뇨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신다면 한 번쯤 당뇨 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해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만도 당뇨의 한 증상 중 하나다라고 하니까 비만이신 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면요. 대사증후군 이런 용어들도 나오거든요. 이 용어 당뇨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대사증후군이란 비만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 우리 몸에 저항성을 갖게 되어 공복 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뜻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복부둘레가 필수 요소인데요. 동양인을 기준으로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는 여부 등 진단 기준에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당뇨에 걸리기도 십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통계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본다고 할 때 당뇨병 환자들의 비율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인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인데요.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3명은 당뇨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인에 속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2030년에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아직도 상당수 당뇨 질환자가 자신이 당뇨 질환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치료도 받지 않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내가 당뇨 질환이다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당뇨에 딱 걸렸다 그러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우리나라 초초고령 사회가 될 것 같은데 뭐 대비를 해야 한다면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현명할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70세 이상일 때는 젊을 때보다 약 20% 정도 이 질병에 더 많이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만성 질환인 당뇨 질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모든 분들 당뇨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우리가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고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당뇨보다 무서운 게 당뇨 합병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지간히 높은 혈당이 아니고서야 혈당이 당장 내 몸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도 표가 나질 않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다만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이 우리 몸속의 혈관들을 괴롭혀 미세혈관이 많은 장기들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합병증이 한번 발생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회복하기도 어려운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 당뇨 플러스 합병증까지 걸리게 된다라면 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합병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상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 합병증은 우선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 부족으로 혈액 속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라는 독성 물질이 몸에 쌓여 혈액을 급격하게 산성화시키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한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은 몸속에 지나친 고혈당 상태로 인해 삼투압 이뇨작용이 발생하여 탈수가 유발되는데 여기에 수분 섭취 장애까지 더해질 경우 체액 손실을 가속화하여 의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성 당뇨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성 합병증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대표 질환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막병증은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을 손상 입게 되는 안과질환 합병증으로 망막에 가는 혈관들이 약해지면서 혈관 내 혈액 성분이 빠져나가는 부종이 생기거나 망막에 지방 성분이 쌓이고 계속 진행이 될 경우 망막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신생 혈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시력을 잃을 때까지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장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혈액 투석까지 진행되며 또한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 중 57%가 당뇨 합병증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무서운 합병증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발은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 합병증을 나타내는 족부 손상을 말하는데요. 족부에 창상이나 궤양 등 증상이 나타나며 당뇨 환자의 약 25%가 여기에 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30초마다 한 명씩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와, 당뇨 합병증으로 30초마다 한 명씩 족부를 절단한다. 이게 너무 딱 각인이 됩니다. 그만큼 당뇨병을 대비해야 한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네. 당뇨병이나 당뇨 합병증, 예비 환자 같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 고위험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당뇨를 대비한 당뇨보험이 있고, 당뇨 진단을 받고도 가입이 가능한 당뇨 합병증 간편보험도 있으며, 이외에 당뇨 질환과 관련이 있는 치매보험이나 기타 관련 담보들로 당뇨 질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당뇨의 담보를 갖는 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담보로 하는 보험들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설명드릴 텐데요. 당뇨 및 당뇨 합병증 관련 담보들을 소개해드리면 당뇨 진단금과 같은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 5.5 이상부터 7.5 이상일 경우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당뇨 합병증 진단금 1,000만 원, 암 진단금 수술비 최대 1억에서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뇌혈관 진단금과 수술비, 심혈관 진단금과 수술비는 각각 2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시고 치매 진단금은 CDR 등급에 따라 2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간병인 지원 일당은 실손 또는 정액 보장만 되는지 아니면 간병인 지원만 되는지를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분명히 당뇨병에 대한 위험도는 더욱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베스트 플랜은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네. 40세 기준 20년 나 100세 만기로 가정해서 플랜을 설계해 봤는데요. 당뇨 진단금은 300만 원, 당뇨 합병증 진단금은 1천만 원,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수술비 진단금은 1천만 원, 뇌혈관 진단금과 수술비, 심혈관 진단금과 수술비는 각각 1천만 원과 2천만 원, 치매 진단금은 3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은 2천만 원, 간병인 지원 일당 담보를 넣으시면 보장 없이 잘 준비된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40세 기준으로 월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만 준비하신다면 당뇨와 당뇨 합병증 관련 질환들은 모두 커버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뇨병을 대비하는 플랜 든든하게 세워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들 있다면요? 네, 오늘은 당뇨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당뇨 질환은 우리가 의식하고 경계해야 될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는 유전적인 질환이고 환경적인 질환인데요. 요즘 유전자 검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질병 예방 차원에서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미리 내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시고 경계 질환에 대해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혹시 모를 질병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 인생의 우산과 같습니다. 그 우산을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네, 당뇨 질환 그리고 당뇨 질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보험 플랜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023772에 020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너튜브에 당뇨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또 시청자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교시에서는 어떤 분을 좀 만나볼까요? 보험 리모델링 시간인데 인카골드 사업단의 이주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카골드 사업단의 이주성입니다. 똑똑한 보험이 무엇인지 2교시 리모델링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는요, 시청자님의 사연을 받고 하는 방송인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인 20대 여성입니다. 저도 일을 시작해서 그동안 부모님이 관리해 주셨던 보험들을 앞으로는 직접 제가 관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 중 종신보험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특약들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가족들이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어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보험료는 절약해서 저에게 좀 맞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도와주세요. 네, 사회초년생인 20대 여성분이 또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보험의 리모델링을 정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 가입 상태가 좀 어떠한지 이 부분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딱 사연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사례자분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셨는데요.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던 보험을 본인이 관리하려고 하는데 가입된 보험을 보니 종신보험 하나, 우체국 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각 2천만 원, 수술비로는 암수술비 300만 원, 질병수술비 300만 원, 또 입원비로는 암 입원비 5만 원과 질병 입원비 5만 원이 있으셨는데요. 우체국 보험은 암 보험으로 암 진단금만 2천만 원에 10년 갱신보험으로 총 납입보험료 27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제가 딱 봤을 때는요, 뭐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의뢰자분께 맞는 보장 금액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년생이기 때문에요. 이 보험의 문제점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사례자분은 부모님께서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을 이제는 사례자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종신보험으로 1억이라는 사망 보장금을 갖고 계셨는데 1억이라는 사망 보험금과 특약들이 함께 가입되어 있었지만 이것 또한 보장이 많이 부족하신 상태셨고요. 우체국 보험은 10년 갱신이라 4년 후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례자의 나이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례자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장을 추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인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하네요, 의뢰자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신보험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에 특약이 함께 가입이 되신 경우도 있는데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 특별한 사유 외에는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을 100%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종신보험을 뭐 따로 가입한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제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 명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혹시 그럼 MC님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적이 전혀 없나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입을 하진 않았다고 말씀을 해줬고요. 이게 앞으로 제 명의에 가입을 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죽으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럼 혹시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외에 네. 다른 기능이나 혹시 설명을 들었거나 알고 계신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MC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종신보험의 기능들이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도 똑같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추가 납입이나 납입 유예, 납입 면제, 피보험자 변경 등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여 미래에 나뿐만이 아닌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바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주계약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 시 남겨줄 가족의 생계를 대비해야 하는 가장들에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장점을 그러면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이 사망 시에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 안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종신보험의 장점이나 기능들을 활용을 못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로또를 보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다른 보험들도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안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신보험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례자 기준으로 제가 맞지 않다고 했던 부분은 사회초년생이라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맞지 않다고 말했지만 종신보험만 놓고 보면 기능을 상황에 맞추어 잘 활용을 하신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그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는데요. 종신보험은 안 좋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만약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신보험은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 의뢰자 가족들이 질병으로 좀 고생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질병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족들의 질환은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투병하시다가 사망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당뇨병, 어머니는 고지혈병을 앓고 계셨는데요. 다행히 양친 두 분 모두 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한 가지씩 질병을 앓고 계신데요. 때문에 의뢰자분도 보험으로 잘 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교시에서 당뇨병 굉장히 중요하고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아버님께서 당뇨병을 또 앓고 계신다고 하네요. 일단은 상당한 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의뢰자분의 당뇨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그 자체로도 힘든 질병이지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해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데요. 흔히 알려진 당뇨병 합병증으로는 뇌졸중, 심근경색, 하지 절단 등이 있는데 이런 질환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망률에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전신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당뇨병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혈당이 높아져 우리 몸에 혈관에 상처를 생기게 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동맥경화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자분의 가족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폭넓은 혈관 질환 쪽의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폭넓게 혈관 질환 쪽으로 대비를 보험을 하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좀 돌아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뇌졸중이 또 혈관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혈관 질환은 맞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질병은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그 두 질병 모두 그래서 이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보장이 되는 혈관 질환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기존의 보험이 뇌졸중,
아니면 뇌출혈, 단편적으로만 된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보험이 옛날 보험이고 아니면 한두 가지 질병에 국한되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고지혈증을 좀 앓고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고지혈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또 이 질환 역시 가족력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족력과 연관이 아주 많은데요. 특히 의뢰자분의 모친께서는 가족성 복합 고지혈증이었는데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유형이라 만일 부모님 중 한 분이 해당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자녀 또한 해당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의 유전자에도 고지혈증 질환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지혈증이 심해지면 혈액 내 중성 지방이 상승하면서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는 협신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고지혈증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지혈증이 또 가족력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뢰자분의 보험 리모델링 선생님 좀 어떻게 바꿔드렸나요? 네,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먼저 사례자는 20대 여성이며 사회 초년생으로 종신보험보다는 먼저 준비할 보험이 있는데요. 그것이 본인의 질병상해에 관한 보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을 도와드렸고요. 갱신형 보험은 해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감액 완납으로 종신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사망보험금 말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여성분인 걸 고려하여 5천만 원으로 줄어드림과 동시에 보험금은 완납 처리를 해드렸으며 가족력을 생각해서 혈관질환 진단금과 수술비를 준비해 드렸고 암에 대한 보장은 표적 항암 치료금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상해 쪽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해 쪽은 운전자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결과 가족력으로 불안한 보장은 채워드렸고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7만 원가량 20만 원 정도를 줄여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보험료도 낮아지고 나에게 좀 필요한 가족력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또 보충이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이라는 것을 해주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기능인 거죠? 네, 감액 완납이란 계약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나 이외의 경우에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금을 보장을 낮춰서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완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자분이 정말 또 기분 좋게 또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에 이렇게 나온 사례자처럼요. 나도 내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2377-020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보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성 선생님.
네, 조기 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중하시고 3교시를 들을 시간입니다. 3교시에는요, 바로 어떻게 하면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의 황금희 선생님 오셨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카 골드 사업단의 황금희입니다. 오늘은 안과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교시에는요, 어떤 보험을 알아볼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병원만 가도 보장이 된다고? 안과 질환은 안과보험으로.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안과 질환 그리고 안과 보험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뭐 우리 신체에서 다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그래도 눈만큼 중요한 곳도 없겠죠. 자, 최근에 좀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일단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합니다. 눈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집콕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이제 외출할 때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외식이나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눈 건강도 최근 들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 시간만큼 우리의 눈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들어 우리의 수명도 늘고 전반적인 건강도 나아졌지만 이 눈 건강만큼은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옛날보다 지금 뭐 안경 쓰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지하철만 타도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눈에 굉장히 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얼마나 눈에 뭐 질환 환자분들이 많아졌는지 일단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까요? 아, 네.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죠. 그만큼 평균 연령이 올라갔는데요.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서 눈의 수명도 길어지면 좋겠지만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MC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많이 받는 네네. 수술이요? 어딜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오늘 없으실까요? 주제가 안과니까 뭐 눈 관련 수술이 아닐까? 아,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아, 다행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릎이 아닐까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 보시면 안과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요즘은 다빈도 수술 1위가 노년성 백내장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59만 건. 2위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수술을 안과 백내장으로 받는 다빈도 질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빈도 1위가 백내장, 2위와도 뭐 큰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눈 속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인신미촉이나 풍진 감염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화나 외상, 그다음에 전신질환, 눈 속 염증, 독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 백내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일부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은 60대의 절반, 그리고 75세 이상의 노인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씩은 다 갖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네, 백내장이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뭐 찾아올 수 없는 밖에 없는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미리 예방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백내장이 뭐 알 수 있는지 그 증상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시력 감퇴, 그리고 빛이 퍼져 보이는 현상, 그다음에 눈부심,
그다음에 물체가 여러 가지로 보이는 현상들 또는 사물의 색깔이 붉거나 노랗게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발생 초기에 드물게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인 근시 상태가 되므로 돋보기를 쓰던 사람이 안경이 없어도 가까운 글씨를 잘 보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점점 진행하여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시력은 다시 나빠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백내장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노안과 백내장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쉽게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노안은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고요. 노화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근거리가 흐리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이제 백내장이 아닌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40대 이상이 되면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하게 변하는 질환이라서 근거리, 원거리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이는 현상, 그리고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 정확히 좀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투명한 계란 흰자가 열을 받으면 희고 불투명하게 바뀌는 것은 계란 흰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열에 의해 변성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백내장의 경우도 수정체 속의 단백질이 노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성되거나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백내장은 노화 과정 중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화 외에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뇨나 질병 관련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흡연, 음주 등 생활 관련 질환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의 과도한 노출 등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가족 중에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적인 영향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의 원인 참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백내장 외에도 다른 안구, 안과 질환들이 있는지 안구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구 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노안, 그다음에 망막 질환, 그다음에 황반 변성, 망막병증 등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요. 최근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크고 작은 눈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우리가 눈을 혹사시키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말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눈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눈화장을 지우다 보면은 눈 관련해서 질환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성에 있어서 눈화장은 메이크업 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필수템이죠. 네. 하지만 잘못하면 정말 안과 질환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안구 건조증 많이 걸리실 수 있고요. 화장하실 때 마이봄샘이라고 눈물샘 같은 곳에 화장품이 끼어서 잔여물이 맞게 되면 안검염, 다래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결막, 결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눈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일단 보험들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떤 보험이 있을지 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보험사마다 특약이나 보험 내용이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검사만 받으러 가도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고 특정 치료비나 수술비도 또한 당연히 보장을 받고요. 여기에 각종 합병증, 부작용 진단비, 그리고 수술과 관련해서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장애 진단비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안과 보험으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네. 실사례 궁금합니다. 안과보험으로 보장받는 경우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안과보험은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요. 또 많이 요즘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도저히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싶을 때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요즘은 안과보험에 가입하신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안 교정 효과까지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같은 수술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이럴 때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게 되고요. 실명 진단비는 5천만 원까지, 각막 이술 수술비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검사비, 그다음에 안경 파손까지 보상하는 보험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과 보험 관련해서 보험을 좀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팁이 있다면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안과보험을 가입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부분이 다 체크를 하실 텐데요. 일단 가입 연령이 내가 가능한지, 또 보장 범위는 얼마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보장의 크기는 또 얼마만큼 많이 받으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갱신은 얼만큼 빨리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험료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명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과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 들고요. 일단 구체적인 안과보험 가입 베스트 플랜을 좀 짜주신다고요? 네. 안과보험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의외로 수술할 때 수술비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실 때 200만 원, 그다음에 안검 내반, 안검 하수 수술 시 200만 원, 눈다래끼 절제 시 10만 원,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검사 비용 3만 원. 각종 치료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50대 여자분 16,000원, 남자분 한 18,000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0대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또 보험 플랜을 짜주셨는데요. 오늘 안과보험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다면요. 02377-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보험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험 설계 아니면 보험 리모델링 관련한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교시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보험스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쏭달쏭한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 아직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시다면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